안녕하세요. 소형 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한조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호주 북쪽에 있는 작은 섬들에 있는 공항과 거기 운항 중인 비행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하나 클로즈업 해보면 이렇게 마부이에 국제공항이라는 공항, 자 이렇게 마부이에 국제공항을 제가 보여드렸죠. 아일리시 뜻이 뭐냐면은 이제 아주 그리고 수 아일리시라고 아주 작은 섬에 있는 공항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섬들을 보시고 지금 화면처럼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죠. 이 영상에서 보여주신 공항에 있는 섬의 공항은 평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차선 고속도로 500m 확보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게 한 가지 이 점인데요. 10차선 고속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가 약 9인승이 내리기 위해서는 차선이 차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한 차선을 봤을 때 3개 차선만 있어도 9인승 비행기가 운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마우이의 공항을 보셨듯이 400m면 충분합니다. 댓글을 계속 보시면은 이제 야산도 깎을 이유도 없고 깎을 산도 없고 매립도 안 해도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 아일리시만 보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저 댓글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대만이죠. 이렇게 보면 난유 섬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령도 크기가 비슷한 섬인데 섬을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남쪽에 이렇게 공항이 있는데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바로 옆이 다 산으로 돼 있고 산과 바다가 만나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렇게 평탄화해서 공항을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 준 의견처럼 우리나라의 섬들은 대부분이 이제 흑산들을 만약에 예를 들더라도 댓글 내용처럼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흑산도에 만들어질 흑산공항의 위치처럼 이 마을과 흑산공항 예정지 이 산을 연결하는 이 가운데 부분만 보셔도 충분히 400m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글 지도를 보시면 우측 하단에 이렇게 50m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렇게 확대를 못 하겠는데 가장 우측 하단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지형을 보셔도 그렇게 큰 산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의 지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흑산 제1교가 있는 이 부분에 해안도로만 이렇게 보셔도 겨우 이 정도의 거리가 400m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 해안도로를 만든 이 정도 길이의 해안도로를 만든 길이의 그 돈이면은 충분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해안도로가 비탈면을 깎아서 이렇게 2차선이 나 있죠. 왕복 1차선. 그래서 이 폭에 한 차선 정도만 더 대진 길이 약 400m짜리면 이렇게만 만들어도 이게 활주로가 됩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절벽으로 된 산이 있어도 비행기 운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큰 비행기들이 이제 보통 운항하는 그 개념으로 섬에 운항하는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지금
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고요. 이제 섬에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운항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나쁜 때라든지 바람이 엄청 심할 때라든지 그런 상황까지 모두 운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섬에 있어서 비행기는 우리가 흔히 뭐 국제선을 다니는 비즈니스용으로 또는 이제 사람들이 꼭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식의 운항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섬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9인승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흑산도는 이러한 엄청 큰 항구도 있어요. 지금은 어업이 많이 쇠퇴하면서 항구에 이렇게 배들이 많지도 않죠. 자, 여기서도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이 거리가 무려 1km가 넘어요. 이 정도 거리만 봐도. 제가 캐나다에 있는 한 항구에 있는 수상공항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캐나다에 빅토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들이 보이시나요? 수많은 배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는 곳이죠. 정박해 있는 바로 옆에 이렇게 비행기들이 같이 주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비행기들이 수상 비행기입니다. 19인승이죠. 이곳이 수상공항입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배들이 다 정박되어 있죠. 이곳에서도, 이 좁은 곳에서도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여러분. 거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흑산도 보여드렸죠. 흑산도 이 거리만 해도 600m가 넘어요. 이 거리는 무려 1km가 넘죠. 자, 저 넓은 항구를 저렇게 배가 텅텅 비어 있는데 이곳을 보십시오. 이 좁은 곳에 이렇게 비행기들이 무려 6대나 주기되어 있고요. 옆에 수많은 배들과 이런 큰 배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행기들이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이 짧은 거리에서도. 수상 비행기가 그게 가능해요. 착륙은 여기서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일부의 이제 조종사들과 항공 관련자, 그리고 제가 이곳에 수상공항을 만들자고 제가 신안군 쪽과 이렇게 전라도 쪽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했지만 그분들은 전혀 듣지를 않아요. 수많은 논란과 이제 수많은 연기 속에서도 그분들은 오직 이곳에 1200m짜리 흑산공항을 만들어서 80인승을 띄우겠다는 생각밖에 없죠. 말도 안 되는 계속 뭐 군사용이라는 그런 얘기만 하면서 1200m짜리 4천억짜리 공항을 만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십몇 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이 큰 항구가 놀고 있어요. 수상공항 만드는데 그 돈은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리고 추자도를 확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자도에 공항 지을 곳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추자도 쪽에만 이렇게 보셔도 여기 헬기장 보이시죠? 헬기장 이 주변으로 보시면 그렇게 여기 지형이 등고선이 가파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측 아래에 이렇게 고도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그렇게 낮거나 낮지 않아요. 조금만 깎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길이를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거리만 해도 400m가 넘습니다. 500m가 나오죠. 9인승이 비행기가 운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거리만 해도. 또 다른 곳을 여기 하추자도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신대산 쪽으로 가는 길에 여기
약간 언덕과 왼쪽에 산 사이에 또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죠. 해변으로 가는 길. 호주의 마부이액을 보시면 여기 언덕과 우측의 언덕과 좌측의 언덕 사이에 여기를 평탄화해서 400m짜리 활주로를 만들었죠. 400m입니다. 하추자도의 위에 언덕과 좌측 언덕 사이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를 보시면 해변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등고선이 없어요. 요 거리만 해도 거의 400m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도 올렸는데 여기 하추자도 상부 쪽에 이렇게 보셔도 요 해안도로 있죠. 요것을 또 이렇게 등고선을 이렇게 보셔도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 400m 거리만 살짝만 평탄화해도 됩니다. 요 정도 구간을 평탄화하고 차가 세대 다닐 수 있는 폭을로만 만들어도 공항이 됩니다, 여러분. 9인승의 비행기가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마 그래도 이제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헬기장이 있는 이곳이 제가 보기에는 공항 만들기 최적의 장소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부이액 공항에 이제 가로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리가 약 50m죠. 마부이액 공항의 활주로 폭을 보시면은 16m면 충분합니다. 16m. 즉 활주로 폭은 차가 한 3대 정도 다닐 수 있는 한 4차선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그렇죠? 왕복 2차로 도로만 이렇게 내도 공항이 됩니다. 그리고 서해의 위도 같은 것을 이렇게 보셔도 위도 남쪽을 이렇게 보시면 해안선을 따라서 이런 쭉 뻗은 도로가 있죠. 이 도로를 이렇게 길이만 이렇게 보셔도 이 정도가 400m입니다. 400m. 이 해안선 2배만 되는 이 거리를 만드는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이 정도의 돈만 있으면은 공항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이제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이곳이 이렇게 또 이제 공항으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평탄을 해야 되느냐, 또 우리나라의 법이 좀 약간 이상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의 공항시설법이 만약에 지자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법이라는 건 또 언제든지 조금씩은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자, 우리나라의 거문들을 이렇게 보셔도 우리나라의 섬들은 대부분 이렇게 산에 굉장히 해안선과 이렇게 좀 가파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언덕으로 된 곳이 또 이렇게 있죠. 이 정도의 곳만 이렇게 평탄화해도 충분히 공항이 됩니다. 400m죠. 400m 나오죠. 이 길을 따라서 이 정도만 평탄화하면 된다는 거죠. 오키나와 옆에 있는 이렇게 군도 쪽에 보시면 이렇게 군도 중에서도 아주 작은 섬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섬을 보셔도 완전 이렇게 평탄한 곳이 아니죠. 여기는
요 작은 섬에 언덕을 이렇게 평탄화해서 일본에 이렇게 공항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가 한 5, 60m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에 뭐서 항공법에 금가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렸지만 여기 인도 북쪽에 있는 네팔의 르상가 공항이라고 산꼭대기를 깎아서 만든 공항이 있어요. 보시면 완전히 산 정상이죠. 섬은 아니지만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섬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인데 주위를 이렇게 보셔도 완전히 산이고 이런 마을밖에 없죠. 여기에 이렇게 활주로 길이 500m짜리 공항이 산 정상에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완전 산 능선을 따라서 깎아서 이렇게 평단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로도 이렇게 보이시죠? 한 40m밖에 되지 않는 산 정상을 이렇게 깎았는데 제가 네팔 정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단 네팔 정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문서에 보면은 이 공항 만들었는데 33억밖에 들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다른 영상에도 있지만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사바섬이라고 이 섬만 보셔도 우리나라의 섬처럼 해안선이 완전 절벽으로 된 거 보이시죠? 이 한 기퉁이 보이십니까? 완전히 언덕이죠. 이런 곳에 해안선 끝에 완전 절벽으로 된 곳인데 여기 이 부분을 평탄화해서 여기 공항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는 300m밖에 되지 않죠. 여기에 19인승까지 다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안전구역까지 합치면은 400m가 나오는데 360도를 보시게 되면 완전히 언덕이 있던 곳이죠. 이 짧은 공항 곳에 이렇게 평탄화한 거죠. 외국의 많은 섬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흑산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바다와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완전히 산 꼭대기만 남은 듯한 그런 인상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외국도 비슷한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필요한 곳은 또 이렇게 평탄화를 해서 공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앙아메리카의 대표적인 휴양지죠. 기스타비아의 이 섬에 있는 구스타브 드 설드 에어포트만 해도 길이는 6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이렇게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 여기가 거의 뭐 언덕이죠. 활주로 끝쪽이 언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활주로 끝이 접근한 곳이 완전히 언덕이죠. 언덕인데 이렇게 비행기가 거의 언덕에 부딪힐 것처럼 이렇게 착륙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여기가 바로 구스타비아 공항입니다. 이런 섬에도 이렇게 이곳을 평탄화해서 공항을 만들었죠. 흑산도 같은 경우를 이렇게 구글 지도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디가 공항으로서 최적지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섬들이 단순히 이렇게 구글 지도로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공항을 만들기 불리한 지형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도 어느 정도의 불리함도 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는 방향으로 공항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흑산도 같은 경우도 이런 언덕과 언덕 사이에 이렇게 분명히 평탄화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죠. 거리도 400m 충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흑산도는 이렇게 큰 항구를 이용해도 됩니다. 단지 이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더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흑산도 항구 내에 방파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렇게 등대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로 가는 요 길이 있죠? 이 길이만 해도 400m 나와요. 일본 오키나와 가는 길에 보시면 야쿠시마 섬 옆에 이렇게 보셔도 스완시 지마라고 이렇게 또 작은 섬이 있는데 여기도 한쪽 기퉁이를 보시면은 고도가 약 100m 되는 곳에 화산섬이죠. 화산섬 남쪽에 이렇게 보셔도 고도가 100m 나오죠. 100m가 나오는 이 지점에 이 능선을 이렇게 깎아서 공항 비슷하게 만들어 놨죠. 에어필드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 비행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항이죠. 여기도 이제 작은 세스나 비행기가 4인승 비행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에 사는 사람이 한 100명도 안 돼요. 이런 곳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도가 100m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추자도 이렇게 상추자도 하추자도 보시면은 이 고도가 60m밖에 안 돼요. 여기가 50m. 여기가 고도가 70m밖에 안 됩니다. 이 정상 부분이 어느 정도 뭐 평탄한지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는데 만약에 외국이었으면은 뭐 이런 우리나라의 과거도 섬등반도 같은 이 반도에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도 이렇게 400m짜리 공항을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게 뭐 또 천연 기념으로 또 지정을 해버렸더라고요. 섬등반도를. 물론 자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또 살아야겠죠. 이 방파제의 길이만 무려 380m입니다, 여러분. 잘만 활용하면 좀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지만 항공기 이착륙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9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그리고 섬등반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솔직히 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산 정상부 한 요 정도 그림만 써도 돼요. 송룡 우체통 있는 부분 거리 보이십니까? 요 정도만 평탄화해도 공항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좋죠. 여기 평탄화하기도. 여기 식생이 좀 있는 곳인데 400m가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요 정도 거리만 있어도 9인승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버렸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뭐 점점 줄어들고 사람이 가지 않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버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거문도 같은 경우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산이 높지가 않죠.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게 굴고 가지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곳은 거의 뭐 조금만 이렇게 매립을 해도 충분하죠. 거리를 보면 이 정도만 해도 거리가 600m 나오는 거리입니다. 자, 이곳에 물론 사람이 어떻게 사시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렇게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자, 이 정도의 거리만 해도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평탄화 이 정도만 해도 다 섬에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섬들이 좀 더 공항을 만드는데 불리한 면이 뭐 없다고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찾아보면은 외국 섬이라고 우리나라 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계절이 또 이제 있는 우리나라는 관광 수요가 아주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댓글로도 말씀드렸지만
섬에 공항을 만드는 것은 첫 번째가 주민들의 이동을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이라고 다 배만 타고 다니진 않죠. 주민들이 다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죠. 또 외국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렸지만 외국에 섬에 공항을 만든 이유를 대만 같은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 써놨어요. 홈페이지에.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관광객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낚시객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거기에 이제 관광객이 또 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이 굉장히 일단은 적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공항에 작은 비행기가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수 아일렛에 다니는 비행기가 6인승인 비행기 다녔어요. 6인승. 여러분 6인승이라고요. 6인승. 아무리 수요가 없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인승 비행기가 다니는데 관광객 한 3, 4명 타고 섬주민 한두 명만 타도 만석이에요. 만석. 비행기 만석인데 적자가 어떻게 나오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투자도만 해도 약 200명의 관광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6인승을 띄워요. 6인승. 6인승이 하루에 3, 4번만 왕복해도 경제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주도 보여드렸죠. 그 6인승 비행기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하루에 추자도 같은 경우만 해도 평균적으로 관광객 200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6인승 만석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9인승 만석을 채운다고 해도 약 30명만 있으면 30명만 비행기만 타면 경제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다 작은 비행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수요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겠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비행기를 2대를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더 많으면 비행기 3대를 운영하고 그래도 더 많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9인승이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수요를 늘려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맥시멈의 수요를 예측해서 큰 비행기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항이든 어떤 철도든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버스 터미널과 만약에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또 다른 역이라든지 처음부터 KTX가 다니고 처음부터 엄청나게 비싼 고속버스가 다니고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고속버스 한 대 이런 식으로 다니고 철도도 처음에는 느린 옛날에 그런 철도였죠. 그러다가 점점 수요가 많아지니까 대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의 공항도 여러분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작은 공항, 활주로 길이가 겨우 400m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작은 공항에 9인승만 다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인승으로도 만약에 그 9인승으로 수요를 충족 못 시킨다면 2대를 다니면 되고 안 되면 더 큰 비행기가 다시 또 다니면 되는 거죠. 저는 조종사이고 제가 우리나라 이 섬에 한 400m짜리 저런 공항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더 잘 확실히 아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다른 외국의 공항을 참고로 했을 때 과연 그 정도의 돈을 쓰는 것이 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낭비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나라 가거도에 이 방파제를 만드는데 3천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섬의 공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울릉공항 아시죠? 울릉공항이 그런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해상에 이렇게 공항을 만드는데 무려 8천억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이 공항 건설과 금액만 듣다 보니까 마치 섬에 공항을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울릉도도 이렇게 동쪽을 보시면은 이곳에 석포교회가 있고 뭐 안용복 기념관이 있는 이런 곳에 능선을 보시면은 여기 평지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도 무려 1km나 나오죠. 길이도 여기 능선을 따라 보시면은 거의 1km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뭐 남미의 섬이나 그런 곳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울릉도의 요 부분과 남미 사바섬의 이 공항의 요 한 부분, 또 일본의 스와노세 섬을 보여드렸죠. 요 화산섬인데 이곳에 한 기퉁이에 이렇게 저희 고도 높은 곳을 이렇게 보여드렸죠. 요 언덕을 이렇게 평탄화해서 만들어진 간이공항을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것처럼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곳을 평탄화를 해서 공항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좋은 공항, 너무 큰 비행기를 띄우려다 보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섬에 작은 공항을 만들고 이미 다녔어요. 일본하고 대만만 해도 거의 한 50년 전부터 섬에 공항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의 섬들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80인승을 띄우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 다 시작을 9인승, 19인승 이런 비행기부터 먼저 띄웠어요. 그 섬에 맞게 일단 작은 공항을 만들고 작은 비행기를 띄워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섬이 발전하고 하면서 공항 규모를 늘려간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난공사에 좋은 공항, 큰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이제서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울릉공항 보시듯이 이 울릉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가두봉을 송두리째 깎아버리고 있죠. 아니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곳에 작은 공항을 만들어서 먼저 타고 다닐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나라 울릉도에도 예전에 이렇게 이제 북쪽에 현포 쪽에도 이렇게 공항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포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곳에 약간 이제 외국의 섬들 중에서도 섬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약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이 등고선이 길이도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충분한 길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 만들었어요. 예전에. 왜? 울릉도의 중심 지역은 여기에 이제 도동과 저동을 위시하는 이곳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공항을 만들게 되면은 가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돌아가야 되죠.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겠고 뭐 다른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들 수 있는 곳 많아요. 울릉도도. 그런데 굳이 80인승을 띄우겠다고 이때까지 안 만들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흑산도도 보십시오. 굳이 1200m를 만들겠다고 이러고 있죠. 흑산도에 들어가는 관광객 숫자가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추자도에 몇 명 삽니까? 1600명밖에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광객이 많이 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00m짜리 9인승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공항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추자도는 그렇게 뭐 엄청난 이게 산으로 된 섬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자도는 이 헬기장을 중심으로 한 아주 멋진 곳이 있고, 다른 곳에도 이런 약간 평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신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돈 많이 들어가고 수요도 안 될 만한 공항을 알려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비용과 효익의 비교입니다. 돈 되는데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지방을 살리고 섬을 살리는데 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경제성을 얘기하고 비용과 효익을 얘기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플라이트 레이더로 이렇게 보여드렸죠. 호주 북부만 해도 자, 섬마다 공항이 다 있어요. 자, 여기 오세아니아 쪽에 있는 이 섬들 보이십니까? 이 수많은 섬들에 공항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섬들은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공항을 만드는데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섬에 있는 공항의 숫자. 이 공항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멋지고 좋은 공항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9인승 프로펠러 비행기는 좋은 공항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영국 북쪽에 있는 웨스트레이 에어포트 보여드렸죠. 자, 이 공항의 활주로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그냥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활주로가 포장된 아스팔트도 아니에요.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런 활주로 길이가 겨우 500m입니다. 사람이 정말 얼마 살지도 않는 이런 곳에도 이런 자갈로 그냥 깔아놓은 이런 작은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9인승을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공항과 비행기에 대한 이해부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이 섬에 있을 때 얼마나 편리하고 그리고 얼마나 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공항 필요 없고요. 그렇게 좋은 비행기 필요 없고 그렇게 큰 비행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9인승만 해도 여러분 하루에 만약에 추자도에서 제주도를 왕복한다고 했을 때 편도 비행시간이 15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무려 8번인 정도를 다닐 수가 있어요. 9인승이 8번만 다녀도 7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 정확하게 추자도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배편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00명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9인승이 하루에 8번만 다녀도 7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인승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오히려 넘치죠. 그리고 9인승이 그렇게 하루에 3, 4번만 만석을 채운 채로 왕복을 해도 그 회사는 돈을 벌 수 있고요. 왜 그게 왕복을 하는 회사가 돈을 버는 수 있는데 건설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겨우 400m짜리 공항을 하나 만드는 것이 이 부분, 헬기장에 있는 이 부분을 약간 평탄화해서 400m를 평탄화해서 공항을 만드는 그 금액이 정말 제가 얼마가 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공항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좋은 활주로 상태 필요 없습니다. 9인승 뜨고 내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프로펠러 비행기는 특히 이 정도의 이제 작은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경제성이 없을까요? 섬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데
여러분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은 섬에 이렇게 공항이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가까이 줌을 당기셔야 이렇게 공항 표시가 나와요. 전 세계의 섬을 한번 보세요. 다 공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 없는 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섬에 공항을 만들기 힘들다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섬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섬 많기로 세계 한 4위인가 그래요. 보세요. 우리나라 이 수많은 섬에 공항이 한 군데도 없죠. 우리나라 섬만 공항을 만들기 어려울까요? 우리나라 섬만 비행기 다니면 경계선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전 세계를 보세요.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런 이렇게 육지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도 섬에 공항이 있어요. 17km, 20km인가? 24km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섬에 다 공항이 있습니다. 자, 심지어 베네수엘라 앞에 있는 섬의 공항도 다 보여드리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항과 비행기가 뭔지를 모르신다는 것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좋은 공항, 너무 좋은 비행기, 너무 큰 비행기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니까 공항을 못 만드는 것이죠.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섬 주민들이 올바로 공항과 비행기에 대해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국토부 사람들도 몰라요. 전 세계의 공항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조차도.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